개인회생의 단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공산주의? 어떠한 게 있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갚아야 되고 내가 돈을 적게 벌면은 적게 갚아도 되는 거예요. 조금 네,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.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 변호사님, 네. 변호사님은 개인회생 찬양론자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. 네. 대부분은 이제 인생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니까 네.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실제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할 만한 어떤 개인회생의 단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? 제가 개인회생 단점에 대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. 근데 되게 답하기 어려운 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. 그런데 이 수술의 단점이 뭐냐? 사실 잘 고려는 하지 않잖아요.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개인회생의 단점이 뭘까? 저도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제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. 회생을 신청하려면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 당장 내가 가진 카드값도 못 갚는 사람들인데 회생을 신청하려면 돈이 필요해요. 변호사 선임료도 내야 되고 그리고 법원에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비용도 내야 되고요. 더욱이 뭐 회생이 아니라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은 파산은 돈이 더 없는 사람들이고 돈벌이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도 비슷하게 또 돈을 부담을 해야 돼요. 근데 저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. 네. 돈이 진짜 긁어도 털어도 없는 사람들이 신청할 텐데 네. 신청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? 두 가지인데 일단 회생하는 분들은 직장이 있고 수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. 특히 회생 신청을 하면은 실제로 변제를 시작하는 날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예요. 그럼 그 90일 동안은 내가 신청한 이후로는 돈을 연체해도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독촉이 안 들어오니까 90일 동안은 좀 돈의 여유가 생겨요. 계속 달달이 카드값 내고 있던 거 안 내도 되니까 돈이 생기겠네요. 그렇죠. 예. 그 비용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시죠.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 후에 첫 번째 변제를 하기 전까지 90일 동안 기간 동안에 이런 돈을 마련해서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. 이걸 또한 고려해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수임료 분납제도를 마련해서 저희 사무실도 그러하고 그 분납제도를 통해서 의뢰인이 최대한 부담 없이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두 번째 단점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고 조금은 예민한 건데 공산주의?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공산주의예요.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못 받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공산주의인데 그 입장이 아니더라도 채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떠한 게 있냐면은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. 용어가 긴 거 나왔네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은 다 갚아라 이런 쉬운 원칙이에요. 우리가 흔히 최저생계비만 빼고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원칙인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의 결과가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많이 갚아야 되고 내가 돈을 적게 벌면은 적게 갚아도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고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는 124만 원인데 150만 원 버는 사람은 한 달에 26만 원씩 36개월만 내면은 나머지 빚은 다 탕감받아요. 빚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5천이든 6천이든 7천이든 다 탕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월 수입이 300만 원이에요. 이 사람의 빚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은 이 사람이 36개월 동안 갚는 돈은 원금을 다 상환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원금을 다 상환하게 되는 거죠.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더 많이 갚아야 되고 내가 돈을 적게 벌면은 적게 갚아야 되는 게 조금은 불합리해서 진짜 공산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 네, 그런 딱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. 이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빚 액수가 똑같은 배달 기사 하시는 A, B 두 분이 계신데 네. 한 분은 평소에 이제 월 300을 버시고 네. 한 분은 평소에 월 500을 버시던 분이시고 네. 월 500 버시던 분이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잠잘 시간까지 4시간으로 줄여가면서 나머지 배달만 해서 말씀하신 대로 500을 벌어요. 딴 사람은 하루에 뭐 8시간 자고 뭐 낮잠도 자가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. 그러면은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죠. 조금
네, 불편할 수는 있겠네요.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 뭐 어쨌든 탕감해주는 거니까. 네, 예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문가에 대한 정보가 적어요. 그러니까 의사만 하더라도 내가 암에 대한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. 그러면은 일단은 대학병원이 있고 대학병원 중에서도 좀 유명한 교수님들이 있어요.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. 학계에도 알려져 있고. 그런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형 법무법인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처리를 안 하고요. 정보가 적은 이제 변호사 시장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보를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의뢰인이 이 정보만 가지고서 뭐 허위 과장 광고도 충분히 있으니까요. 어떤 것이 옥석인지 가리는 거는 또 의뢰인의 책임이란 말이에요. 그런 것이 조금은 쉽지 않다. 왜냐하면 이 업계가 워낙 폐쇄된 업계이기 때문에 내가 회생을 마음 먹었더라도 내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이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정말 꼼꼼히 알아보시고 네. 변호사님한테 말야겠네요. 그럼 뭐 저야 감사하죠. 네. 예. 네, 오늘은 개인회생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. 개인회생의 장점이야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개인회생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돈이 많이 든다. 두 번째로는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더 많이 돈을 벌면은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구조가 조금은 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다.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회생 전문가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단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에 조금 잘하는 전문가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